두란에서 글 쓰고 연출을 맡고 있는 신영은이고요. 저는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소설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일한 지는 대학로 나와서 일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연극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연극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인 극단을 다니면서 연극을 다시 하게 됐고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이제 공고 조연출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정도 회사에서 조연출 활동을 하다가 연출을 맡게 돼서 그 이후부터 연출 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그렇게 좋은 기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연출을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을 때 이제 회사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약간 타이로.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연극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한테는 전혀 답이 없어가지고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특별한 기억이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좀 달래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일본의 아주 조그만 이제는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그냥 바다밖에 없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풍경을 호텔에서 이제 호텔방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풍경이 아름다운 것도 사실 있었는데 뭔가 그냥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너무 지금 작은 일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다른 것들을 생각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연극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계기로는 사실은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거는 일단 극단 여기 드란을 저희 친구가 이제 대표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이제 소설책을 저한테 이제 각색해서 연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작업을 사실은 제가 뭐라 그럴까 제가 스스로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구의 어떤 바람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작업을 좀 되게 흥미롭게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무대에 실현됐을 때 그 무대를 봤던 게 사실은 가장 보람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이 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작업하고 이럴 때도 그랬고 제가 뭐 연극을 못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힘든 시간들이 있긴 했는데 그게 이제 힘들거나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걸 버티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실은 그 힘듦에서도 저 나름대로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어떤 뿌듯함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걸 놓지 않았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가 사실은 그 이후의 결과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 장점은 이제 저번 공연을 했을 때 이제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의 글을 읽고 일상적인 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제가 원하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발견했던 아주 작은 걸로 사실 저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가능한 그냥 아주 실제적으로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에 좀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다른 분들하고 제가 좀 갖고 있는 다른 점이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이사를 왔다면서 인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엄마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인사를 왔던 옆집 여자가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이 실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상대 엄마가 점점 그 여성의 얘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건이 이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극입니다. 저는 이제 옆집 여자가 이사 와가지고 이제 드셔보시라고 인사차 이제 감자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 두 명이 만나는 장면이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고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이제 한 명은 무대에 드러나고 한 명은 무대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무대에서 예뻤고 실은 그게 이제 이 의도를 갖고 있는 여자와 의도 없이 이제 이 여자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어떤 심리 장면을 딱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엄마가 이제 딸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엄마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 그래서 이 딸과
엄마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 여자를 바꿔가는지를 보시면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게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남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발견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순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사실 이 얘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다양하고 뭐 화려한 어떤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이런 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겪고 있는 일이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선이 좀 가장 절제되어 있는 장면 구성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했고, 사실은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것들이 아마도 관객분들한테는 요즘 만날 수 있는 다른 어떤 화려한 연극보다 또 새로운 연극적인 재미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연은 사실은 무대도 변하지 않고 조명도 변하지 않고 음악도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우들만의 이야기로만 흘러가는데 그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야기는 정말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집중도 있게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좀 연극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연극의 어떤 재미를 좀 새롭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학교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이 학교는 참 조용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가 더 조용한 법이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애는 그럴 애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 뉴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나의 이웃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극장 회화당 보러 오세요.